자, 알테오젠 대단해요. 어제 기준에 사실상 프로그램 쪽 매도가 좀 있었고 개파락의 음봉이 좀 형성이 됐어요. 근데 뭐 주요 구간을 훼손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범위에서 뭐 하락 잉태 확인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죠. 근데 바로 뭐 약보합 출발 이후에 세게 돌렸어요.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보고 있는 기준의 수급 논리, 수급 진행되고 나서의 논리, 그 정도 흐름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알테오젠 부분에 방송 원고 가지고 나갈 거고 이제 차트 가지고 나갈 건데 기존 차트를 잠시만 제가 끄집어 내볼게요. 장중에 제가 미처 안 봤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주력주 기준에서의 흐름도 나쁘지 않고 다만 이제 BH 쪽이 너무 과하게 좀 뭐 두들겨 맞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많이 과도하게 두들겨 맞았고 그리고 7일날 기준에 이제 알테오젠의 그 차트 기준 끄집어내서 이제 좀 들여다 볼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5월 31일 날 한번 정리를 했어요. MSCI 지수 편입 기준 기준에서 이제 액티브 쪽에서 모아간 자금 수급을 인덱스 쪽 패시브 자금 쪽에 이제 넘기는 과정에 리밸런스 물량 체결되고 그때 이제 또 갭상승이 엔캠이든 HD 현대일렉트릭이든 알테오젠이든 갭상승이 한 2~3% 정도 나왔죠. 그렇게 돼서 이제 기존 물량 싹 정리하고 월요일에 한 템포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죠? 한 템포 늦게 들어와서 정리된 이하에서 재편입의 기준이 잡힐 수 있었던 부분을 어찌됐건 정리된 위쪽에서 편입을 해서 그러니까 18만 9천 원부터 재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8만 9천 원 재편입돼서 지금 28만 원대니까 거의 뭐 1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시가총액 15조까지 올라온 종목, 시가총액 15조의 기준짜리 종목이 이 거래일수로 지금 6거래일인가요? 6월 3일부터 하면 6거래일 만에 60%, 70%에 달하는 변동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됐어요. 5% 비중입니다만 그래도 뭐 매수 강도를 꽤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수익 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이 알테오젠의 이제 차트 부분을 좀 잘라서 같이 놓고 보려고 하는 건데 일본 기준에서는 이제 그 갭에 대한 부분 또 장악형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어차피 여기서 이제 뭐 슈팅이 더 확대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내일 뭐 수급이 또 들어온다면 어제처럼 프로그램에 또 매도가 있다면 눌릴 거고 그리고 오늘처럼의 흐름이라면은 뭐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더 확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자 기준 뭐 어제는 이제 눌려 있었으니까 금요일자 기준만 놓고 보시면 금요일 방송 원고예요. 알테오젠이 이제 282%인데 오늘 고점 또 넘겨서 299%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의 기준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펀더멘털적으로는 매우 뭐 뛰어나진 않지만 지금 수급 범위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텍스트로 만들어서. 그래서 현대일렉 쪽에 표를 하나 갖고 와서 설정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이제 저기도 좀 잡아주세요. 요 내용들 다 업 시켜주세요. 오늘 어차피 방송 갖고 나가는 기준이죠. 7월 19일 이후에 누적적인 수급 저거를 조금 더 일찍 해석을 해드리고 진행을 했다면은 더 강도 있게 아마 진행을 했을 텐데 그리고 오히려 이제 5월 말 종가 이후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아마 포트에 넣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딱 하필 그 자리가 딱 겹쳐졌어요. 어찌됐든 이 부분을 알테오젠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봅니다. 알테오젠 체크 포인트
수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 MSCI 지수 편입 고 물량이 패시브 자금 인덱스 물량 고 물량이 편입 기준이 이게 이제 대차 앤드 공매로 출연할 수 있는 기준이었는데 공매도 금지에 대한 편입자금, 패시브자금, 인덱스 비중 이것이 이제 대차 공매도로 출회가 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긍정적 효과. 요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 잡힌다는데 물론 저것도 기준이 잡히지만 두 번째로는 액티브 쪽이 들어온 자금이 이제 더 이상 들어오겠느냐 액티브 쪽이 변동성 매매로 들어오는 자금이 더 들어오겠느냐 어디다 쏟아부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올 거냐 이렇게 봤는데 6월 3일부터 들어왔어요. 어제 하루 빼고는 6월 달 내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매수 기준이 잡혔고 그리고 이제 그 기준에 두 번째 기준은 에코프로 BM과 앤드 코스닥 시총 상위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소 이전 상장 이 부분에 대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비중 상향 수급 긍정 시가총액 시가총액 비중 상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수급이 인덱스 쪽이 들어오니까 수급 긍정적 영향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기관 쪽도 있고 지금의 외국계 쪽의 수급이 이제 그 부분에도 포함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체크 포인트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놓고 보는 이제 수급 체크 포인트라고 기준을 잡을게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블록딜 이슈 이 수급 보면 이슈 부분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기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기준 블록딜 성공은 긍정적 인식.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이제 설정을 해드렸는데 예전에 LG 필립스 LCD 같은 경우에 블록딜 성공하고 업황이 좋을 때 블록딜을 했겠죠. 필립스 지분 26%, 27%에 달하는 필립스의 지분을 업황이 좋을 때 이제 뭐 블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서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제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LG 지금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요때 기준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2000년대 상반기 기준이었나 이때였나 하여간에 뭐 2007년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뭐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04년 저쯤이지 않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 이후에 LG 필립스 그러니까 LG 필립스 LCD인데 필립스의 지분 필립스가 네덜란드 업체인가 뭐 그러지 않나요? 하여간에 그쪽이 이제 지분을 빼고 블록딜을 했어요. 블록딜 성공하고 슈팅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업황이 이제 좀 꺾이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 기준하고 이제 블록딜이 실패가 됐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락앤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매각까지 이제 여기는 추진을 했던 부분이니까 락앤락 같은 경우에 블록딜 실패하고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받은 거죠 사실.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그룹으로 이제 지정되는 과정 속에서 이해진 의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분이
1차 블록들을 했었어요. 근데 2차 블록들이 이제 그 5% 미만의 지분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룹 총수가 되긴 싫어서 뭐 그분의 의견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블록들이 실패가 됩니다. 실패가 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몇 년도인지. 하여간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알테오젠의 경우 3월 27일 공시를 했어요. 보니까 19만 7,700원에 블록을 했는데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바탕으로 장난을 좀 과도하게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들을 예를 들어 19만 7,700원의 블록들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뭐 15만 원에 판 걸로 치고 15만 원어치만 돈을 주고 나머지 차익은 네가 알아서 장래 매도해서 알아서 뭐 챙겨 나가라. 왜냐하면 이제 대주주가 직접 매도를 하게 됐을 때는 이게 또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이 더 확대돼서 진행될 수 있거든요. 수급 뭐 쉽게 표현하면 이제 뭐 롤링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롤링하는 범위에서 선수들 맡겨놓으면 이제 지들이 알아서 뭐 차명 계좌도 넣고 별의별 짓거리 걸리면 지들이 이제 문제 되는 거고 총체적으로 걸리면 이제 다 두들겨 패야 되는데 근데 뭐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하냐 이거죠.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그런 소형주들의 블록딜로 의구심이 형성돼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이제 정상적인 시가총액 대형주에서 뭐 어떤 속된 표현으로 어떤 장난을 펼쳤던 간에 그 부분이 이제 뭐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뭐 해석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초기에는 이제 블록들이 악재인 것처럼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악재 요인이어서 이제 뭐 시장에 조정이 나오거나 그런 개념은 일단은 아니에요. 일단 아니라서 지금 슈팅 범위에 그 수급 범위도 있을 수 있다. 그들이 이제 받아간 물량에 대한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장 160만 주라고 했을 때 한 3%대 그죠? 거의 장내 매수를 통해서 이제 만약에 뭐 어느 쪽의 기준이든 뭐 더 슈팅을 주고 뭐 단기 차익 실현이 아니라 이제 뭐 다시 블록을 치든 그쪽에 그러니까 주가를 조작한다기보다는 받아간 쪽의 자신감 이슈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뭐 받아간 쪽의 자신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방송 원고하고 이제 이쪽 같이 겹쳐놓은 부분이 되는데 매수 사인이 꽤 많이 나갔어요. 매수 사인이 1월 달에 나갔을 때는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았고 단기 변동성 기준에 9만 원대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2월 달에도 이제 매수 사인을 드리긴 했는데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그리고 2월 22일 날부터 슈팅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를 따라붙기에는 뭐 5% 강세를 띄다가 마이너스 11%까지 밀렸다가 그러고 나서 종가가 9% 강세로 끝났나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22일 날 공시 나오고. 근데 공시 내용도 솔직히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닌데 뭐 그렇게 되고 나서 슈팅이 나온 거죠. 슈팅이 나오는데 그 다음날 갭상승 14%. 그리고 안 밀려서 거의. 그리고 그냥 슈팅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 찍고 밀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제 그나마도 이제 뭐 10% 미만의 갭상승의 흐름이었는데 결국은 본격적인 매수의 기준은 4월달, 5월달 뭐 이럴 때 기준에서 17만 원, 뭐 18만 원, 19만 원.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월 말에 정리해놓고 그리고 6월 3일날 바로 다시 재편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메타방 기준에서는 100% 쥐고 있다가 정리하고 이제 안 들여다보고 올해 BH에서 너무 두들겨 맞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전체 기준에서 이제 5% 비중에서 계속적인 매수 강도를 잡아들인 거고 6월 7일에도 금요일에도 뭐 매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문자 많으니까 6월 7일 것도 한 장만 남겨놓고 지울게요. 6월 4일 20만 원대 초반 그리고 6월 5일 기준에서 24만 원대까지 23만 원, 24만 원대까지 그리고 6월 7일 25만 원대 그리고 요 기준에 6월 10일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물량은 손절도 한 거고 25만 5천 원대인가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 일렉트릭을 잡아갔고, 그리고 어 거기서 오늘 이제 다시 현대일렉에서도 어제 뭐 슈팅이 세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일렉은 오늘 눌렸고, 어,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 슈팅이 제대로 나왔고, 그래서 결론은 하여간에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26만 원대의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26만 원대 알테오젠은 그렇게 하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리고 문자가 공식적으로 나간 게 27만 3천 원, 꽤 늦게 나갔죠. 27만 3천 원. 그리고 슈팅 나오고 나서 이제 대밀렸을 때 기준에서 27만 7천 원.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 사인이 추가적으로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뭐 현재 기준에서 알테오젠은 내일장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오늘 기준에서는 내일 또 들어올 거야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확정지어서 논하기가 좀 어려운 기준인 거죠. 내일 기준에서 만약에 어제랑 똑같아요. 어제처럼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좀 형성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 7일이 금요일, 그다음에 어제, 그다음 오늘이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의 물량을 5일 이제 또 손절의 범위까지 설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처럼 수급이 더 유입되면서 적절한 구간에서, 그러니까 오늘 4만 주대 정도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기준에서 이제 알테오젠이 26만 원대였단 말이에요. 정리는 25만 원대였지만 26만 원 초반 중반. 그때가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한 4만 주대. 그러니까 0.1%채 들어오기 전이긴 했는데 그게 이제 좀 확대되면서 27만 원 돌파가 된 거고. 오늘 하여간에 뭐 종가 기준까지 잘 형성이 됐고. 수급 범위는 오늘 우리나라 그 프로그램 순매수 1위입니다. 2위가 이제 하이닉스, 3위가 현대차, 기아, 4위 대주전자재료가 5위, 재룡전기가 6위 뭐 이런 식으로. APR이 7위, 엔캠도 뭐 8위까지 놓여져 있네요. 결론은 31만 주니까 0.6%예요. 0.6%인데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매수 기준에서는 이제 1위로 형성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차트부터 잘라놓고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도 할 건데 일단은 일주일봉 기준에 이제 그 금요일자 기준에서 이제 잘라놓은 차트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제 또 잘라드릴 건데 일봉 기준의 흐름이 갭이 이제 발생돼 있고, 그죠? 그래서 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기준 잡을 때도 그렇게 뭐 벅차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일봉에 요렇게 이제 요 갭을 그대로 설정을 잡고 갭에 대한 그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30만 원 잡아드렸는데 그게 이제 거의 또 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 기준처럼 똑같이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전 고점에 대해서 이제 좀 당겨서 보여드렸는데 지금의 기준은 뭐 굳이 이 앞전 고점까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전 바닥 기준에서 5월 달부터로 당길까 했는데 그것도 좀 너무 멀어. 그냥 이렇게 쭉 당겨버리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13일 경부터 누적 수급 범위가 형성이 됐는데 5월 14일이네요. 5월 14일. 5월 14일자의 이 누적 수급 범위가 오늘까지 기준에 260만 주, 기간 40만 주, 개인이 결국은 이제 3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6% 가까이, 6% 가까이 매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이제 놓고 보실 때 5월 14일 이후에 외국 기간 쌍끌이 순매수 그 기준에 296만 주가 형성이 되는데 외국인 기간 걸로 계산을 할게요. 외국인 기간 걸로 하면 260만 주가 넘고 40만 주가 넘으니까 300만 주가 넘네요. 기타 법인의 물량까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조금 이따 BH 보겠지만은 BH 좀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BH 좀 이따 보겠는데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 장중에 이제 그 케빈 선생님 올려주신 것처럼 애플발 뭐 불편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수급 들여다보니 유안타 쪽의 매도가 이제 시발점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들겨 맞은 흐름이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손바뀜이 대부분이었다. 손바뀜이 대부분의 물량이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다 받아간 거고 그게 이제 공매대차 상한 물량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일단 5.66%의 매수예요. 매수 들어온 것만큼 이제 주가는 뛰어 올라온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위주인데 금융투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해지 물량이란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은 이제 좀 빠져나갔고 그 사모펀드도 좀 빠져나갔다 다시 이제 매수 들어왔다 또 오늘은 또 차익 실현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금융투자 쪽은 그 상품이라 그랬잖아요. 상품의 해지. 그러니까 ETF 상품이나 이런 쪽의 해지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의 인덱스 상품 쪽의 비중 에코프로 비하면 이제 HLB 쪽의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나머지 이제 요 알테오젠 쪽의 인덱스 상품에서의 비중을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의 뭐 금융 투자 수급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뭐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일 이후에 이제 벌써 이미 MSCI 지수는 편입이 된 거잖아요. 편입이 된 건데 그날 이후의 기준에서도 뭐 6월 3일부터 해서 얼마요? 120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외국계 누군지는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뭐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5월 14일 이후에 외국기관 그 쌍끌이 순매수 요 순위 지금 잘라서 PPT에 미리 좀 넣어 주셔야 됩니다. 문자도 좀 넣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수급 범위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범위 놓고 보시면은 이런 기준이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기준. 그래서 저 기준의 수급 범위를 지금 제가 가지고 올게요. 7일 날 거 방송하면도 캡처를 하셔야 되고 일봉 이때도 일봉이죠. 일봉 그리고 또 일봉 그렇게 해서 이제 수급 범위는 요 기준을 복사해다 이제 다시 여기도 위에도 넣어놓을게요. 단기 수급 범위가 방금 요 수급 범위를 잘라놨죠. 잘라놓은 부분을 가지고 올게요. 이것도 5월 14일부터인가요? 중복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5월 14일 기준에 조금 전에 그림 바뀌기. 그래서 매번 지금 뭐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나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 기준에 매번 요 기준 설정 잡으셔야 됩니다. 기간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를 때는 금융투자 투신 뭐 이렇게 해서 순매수 가장 많은 쪽을 왼쪽으로 이렇게 다 붙인다 그랬어요. 못 알아듣는다 해버리면 안 돼. 뭐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해버리고 제대로 알려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알려주고 있으니까 제대로. 그렇게 하고 이제 투자자들의 매매 평균 단가까지 제가 지금 다 잘라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4일의 기준인 거죠. 조회 기준 하면은 21만 2천 원의 개인들이 뺏겼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5%대 기준이면 얼마요? 30에서 50% 주가 변동률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50%면 얼마예요? 그게 이제 30만 원대에 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1차 목표 주가 30만 원이고 50% 기준 잡았을 때 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온다 감안해서 32만 원, 고 35만 원 뭐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수급 범위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제 누적 7일 금요일까지 해서 오늘 것까지 좀 바꿔놓을게요. 바꿔놓고 그리고 주봉 월봉도 이제 다 잘라서 넣을 건데 일봉부터 이제 좀 설정을 해서 잡아드리면 일봉 부분에 이제 요 줄
거드린 부분, 요 부분을 그냥 밋밋하게 잘라서 그냥 올려놓을게요. 밋밋하게 잘라서. 뭔 소리냐면은 이미 이제 여기서 차트에 다 이렇게 잡아서 올려놔 드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덧입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봉 자르고 좀 알테오젠이 길어졌네요. 그런데 알테오젠만 그러면 별도로 이 영상 잘라놓고 전체 포트폴리오는 다시 그럼 녹화를 뜰게요. 그럼 되겠죠? 그래서 알테오젠 기준에 일봉. 저 일봉 기준이 일단은 지금 11일 기준이고 여기서 저 땡겨서 한번 그림을 봐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 바꾸기 알테오젠 11일자 기준. 그래서 뒷부분에 좀 그 덮어쓰지 좀 맙시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좀 당기면 뭐 될 것 같긴 한데 요 수급 범위의 거래량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오늘 수급이 더 표현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위치 부분이 이렇게 잡아드렸죠. 전거래일 그 앞전 기준 잡으면 어디로 잡아드렸나요? 저 몸통 꼬리 부분까지였네요. 일단은 한 단계 좀 더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준인데 갭이 형성된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죠? 요 기준점을 설정을 잡는 거예요. 요 기준점을. 이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치 설정 범위의 높이만큼 변동성의 확장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수급 범위가 무엇보다 이제 뛰어나게 기준이 잡혀야 된다라는 거죠. 앞전에 매집의 목표 주가를 1차 1차로도 써가지고 방송을 갖고 나갔었네요. 그죠? 35만 원, 30만 원, 35만 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수급 범위의 누적 수급이 뭐 얘를 위로 당길까요? 안 되겠다. 얘를 당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5.66%까지 확대되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제 뭐 수급 논리 기준에서 형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 부분을 좀 글씨를 조금 줄여서 16 기준으로 줄여서 이렇게 일단은 목표치 부분은 높여놨지만 언제든지 이제 수급이 꼬이면 그 목표치는 다시 수정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16만 9천 원 그 이후에 수익 범위의 기준인데 16만 9천 원 이후에 오늘까지 기준이면은 뭐 얼마 될까요? 20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제 그 고점 부분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23만 5,500원이었네요. 28만 5,500원. 28만 5,500원 마이너스 16만 9천원. 요번에 이제 포착된 기준에 나누기 16만 9천원 해주면 일단 68.93% 60 금요일 대비해서 이제 조금 더 올라온 거죠. 68.93%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승률은 이제 이 정도로 나와 있고 급증갭의 기준의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요 이제 갭의 기준점 좀 잡힌 거고 여기가 이제 좀 내려와야 되나요? 얘를 빼버리죠 아예. 빼고 밑에 하단 부분까지 이제 넓게 열어놓겠습니다. 얘도 빼고. 그래서 갭이 형성돼 있다라는 걸 뭐 충분히 인지하시고 저점 대비해서 이제 상승률 부분 이렇게 당겨오고. 그래서 일단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라인을 35만 원까지 확대를 합니다. 저 저점 하고 대략적으로 17, 7, 31,
30일, 30일 거기에 이제 슈팅 범위, 그다음 최저점 범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35만 원으로 설정을 할게요. 됐죠? 그렇게 하고 오늘의 기준에 이제 그 흐름에서는 장악형의 기준까지. 뭐 그림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시간이 더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일본까지만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추후의 부분에서는 이제 별도로 또 설정 범위 잡아서 말씀드리는 걸로. 98점 얼마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75,500원까지 해주면 그거까지만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285,500원 마이너스 검색기 이제 처음 포착된 기준에 7,500원 나누기 7,500원 해주면 304점 더 올라갔네요. 그 사이에 고점이 더 넘겨지면서 304.96% 이렇게. 당일 그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알테오젠이 오늘 변동률이 얼마까지 나왔죠? 12.85. 이렇게. 이중 작업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다 만들어놨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설정을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누적 수급 범위들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쌍끌이 수급이 7월 19일 이후에 뭐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이죠 사실은.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수를 한 시가총액이 15위는 아니잖아요. 5위는 아니잖아요. 지금 5위까지 뭐 형성돼 있는데 5월 14일 이후에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매수가 돼 있는 게 2위까지 올라왔네. 응? 2위까지. 요것도 제가 자를게요 그냥. 요것도 제가 자르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우리 종목도 밑에 있고 나노신소재도 뭐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 뭐 벌써 이미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제가 또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은 지금 알테오젠의 경우에 뭐 저평가든 고평가든 뭐 그건 뭐 누가 시비를 걸든 뭐 하든 뭐 다 필요 없고, 뭐 속단 표현으로 뭐 때려 사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때려 사겠다는데. 그 때려 사서 지금의 수급 범위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수급이 꺾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5%뿐이 안 갖고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 종목을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매도를 했어요. 오늘 이제 매수 사인을 드렸지만은 라이브 방송에 그나마 이제 뭐 26만 원대부터 교육을 해드렸고,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조금 늦게 편입이 되셨을 수 있잖아요. 또 안 되셨을 수도 있어. 야, 이걸 또 사라고 여기서 이렇게 고점에서. 근데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날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소형 잡주에서 들어올렸다가 훅 치고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라 이런 기준에서 이제 뭐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공격적인 설정 범위다 보니 이 부분을 뭐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의 기준은 좀 많이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오늘자 수급 매수사인 문자 해주시고, 요것도 뭐 이건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지금 수급 체크 포인트 넣어드렸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요 검색기에서 이제 언제 떴느냐의 기준이에요. 계속 떠 있죠. 계속 떠 있고 이번 주 내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거 방송화면 이미 방송화면 잘라놨으면 저기다 방송화면 다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일봉 넣어주시고, 새로 제가 일봉 넣어놨고 35만 원까지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봉 부분의 수급 범위도 뭐 어차피 위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제가 바꿔놨잖아요, 그죠? 6월 10일까지 바꿔놨으니까 요거 뭐 그대로 밑에다 넣어도 되는데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죠. 위에 있으니까 중복이니까. 그렇게 해서 일봉 또 주봉 주봉 똑같이 잘라서 주세요. 그다음 월봉 월봉만 요거 하나 더 업해 주시면 되겠네. 7월 19일부터 누적적인 수급 범위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11일 오늘 것까지 감안을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좀 변동률이 나와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뿐만 아니라 많이. 예? 많이. 왜 많이예요? 안타깝게 이제 메타방 기준에서 좀
전략 부분이 엇박자 나버린 부분이 있어서 10일 날짜 그리고 이제 오늘 날짜까지도 알테오젠의 편입 설정 범위를 오늘까지도 설정을 했나요? 하여간에 뭐 방송화면 캡처해 주시고 어제는 어차피 방송화면이 없어요. 뭐 금요일자 넣어 주시고 오늘 기준에서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자 명확히 이제 설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오버슈팅이라는 게 인지가 되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죠? 누가 봐도 야, 저 오버슈팅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버슈팅인 거를 알고는 있는데 오버슈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수급이 메이저에서 우리나라 가장 많은 프로그램 순매수 1위 들어오면서 뭐 위로 슈팅을 준다라고 하니 저평가면은 야 앞으로 더 땡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더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만 저평가는 아닌 만큼 뭐 속단 표현으로 하루살이 인생처럼의 기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일 당장 수급 꼬이고 미끄러져 내려가면은 오늘 매수 단가가 얼마더라도 손절 범위까지 염두에 두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 내일 또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면 내일도 뭐 하루짜리가 됐든 뭐 이 길까지 가져가는 전략의 기준이 됐든 슈팅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응? 이해되세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인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기준에는 내일대로 이제 수급이 확인이 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오늘처럼 뭐 라이브 방송 기준에 26만 원대 기준에 어제 25만 5천 원에 잘라냈더라도 오늘 들어 올리는 게 뭐 보여지는 수급 메이저의 수급이라고 한다면 26만 원대 초중반에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왕이면 10만 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7만 주 정도 흘러가고 있을 때 뭐 이 정도 27만 원 넘기고 그러면은 뭐 따라붙을 수 있겠네요 했는데 요때 이제 한번 넘기고 눌렸을 때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7만 원 초반 그리고 27만 원대 고점 찍고 눌려 내려올 때 27만 7천 원 여긴가요? 하여간에 뭐 종가 기준은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 뭐 아주 급락만 아니라면은 고점 찍고 눌려져 내려올 때, 그러니까 뭐 시초가 이후에 고점 찍고 눌리든 그럴 때 정리를 하면은 차익 실현 오늘 물량까지도 차익 실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개장 초부터 이제 뭐 약세 흐름을 형성을 한다면 그렇다면 또 그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뭐 수급은 좋은데 과하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을 좀 설정해서 놓고 볼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1차적으로 이제 지금 35만 원 설정을 잡지만 30만 원을 잡지만 30만 원은 이제 투권 들면 또 형성되는 라인이라서 한 단계 더 업을 시킨다면은 얼마요? 35만 원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 뭐 그 정도로 해석을 좀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제 다시 녹화를 할게요. 알테오젠은 요만큼 해서 올려드리고 그래서 요 알테오젠 부분 전체 오픈해서 올려드리면 돼요. 전체 오픈해서 올려드리고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이제 그 유튜브 찾아오시면 유튜브 부분에 여기 지금 아까 몇 번을 얘기했는데 지금 오후장 근무자 답변만 내 하지 말고 좀 바꿔요. 왜 그래? 현대인력 말고 알테오젠 넣어달라고 했잖아. 현대인력 본인들이 봤을 때 마이너스 아니야 오늘? 응? 어제 슈팅이 나왔더라도 그 장중에 구두적으로까지 얘기를 해서 알테오젠으로 바꾸세요라고 했으면 대답을 네 했으면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봤거든. 나는 몰라요 하면 뭐 초등학생이야? 아니 뭐 근무를 하면은 근무의 기준이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여기가 무슨 뭐 직업 훈련소도 아니고. 아 진짜 답답하네. 응? 이거 수정해 놓으세요. 이거 다시 알테오젠으로. 지금 걸로 뭐 수정을 하든. 그리고 이거 분명히 채우라고 이것도 몇 번 얘기했어요. 누가 채우든 채워. 좋게 얘기하면은 뭐 왜 그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얼마나 짜증나겠어. 이게 뭐야 하실 거 아니야. 몇 번을 얘기를 해. HL 만두가 아무리 추세가 좋고 수익이 나도 시가총액이 아무리 뭐 조단위의 종목이어도 저평가금 뭐 다 거래 대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든 HD 현대인력이든 10조 이상짜리 종목을 여기에 좀 넣어드리라고 얘기를 했죠. 어제도. 오늘 장중에도 얘기했어.
왜 대답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응? 하시라고. 오케이? 외부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무료 종목군들도 많이 설정을 해서 올려드릴 터이니, 예? APR 뭐 대주전자 재료, HD 현대 일렉, SKC 어제 뭐 전략 기준, 그런 부분들 참조하셔도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체 이제 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홈페이지 기준에 해상도가 제 눈이 나빠서 그래요. 해상도가 이렇게 떨어지게끔 하지 말고 좀 더 해상도 깔끔하게 못하나? 예? 처음 캡처할 때부터 캡처할 때 해상도 깔끔하게 캡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말해 뭐 하겠어요? 말해 뭐해? 아이고 입만 아프지. 예?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알테오젠의 설정 범위 잡아드렸고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돼요. 뭐 지금 이제 5% 이상으로 들이진 않고 있으니까 5% 범위에서 대처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영상 올려드리고